이번 시간에는 순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자, 교재를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에 따르는 조건과 문제의 성질에 알맞게 그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순서 있는 단계로 조직화하여 도표로 나타낸 것. 말이 좀 길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1번 뭐, 2번 뭐, 3번 뭐, 어떻게 이 순서에 따라 해 라고 하는 게 순서도인데, 그거를 소설처럼 글로 쭉 써버리면 읽기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길거리를 가다 보게 되면 도로 안내 표지판을 보게 되면 물론 이 글로도 써 있지만은 기호로도 써 있습니다. 간단한 그림.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하고 60 써 있으면 여기 60km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삼각형 딱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 그 공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사 중이구나. 이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도식화한다는 거죠. 그림은 아니고요. 도식화한다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해가지고 단계를 박스로 구별하거나 아니면 그 순서를 화살표로 나타낸다. 이걸 도식화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식화한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한 그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라고 하는 게 뭐 복잡한 그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 네모, 마름모 이런 몇몇 가지의 기호를 가지고 그 흐름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쓰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수열과 관계된 어떤 순서도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기호는 먼저 우리가 좀 숙지를 해야 되는데요. 순서도에 나오는 기호 해가지고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는 두 번째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 세 번째 처리 기호라 그래요. 처리 기호. 그 다음에 마름모가 되어 있는데 이게 판단 기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결 모양으로 잘려져 있는 그런 그 도형이 있는데 그것은 인쇄 기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어떤 그 연산을 했을 때 그 연산의 결과가 모니터로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린터로 페이퍼로도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그냥 출력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인쇄기호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인쇄기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종이로 출력을 했거나, 아니면 모니터로 출력을 했거나, 그래서 여기 인쇄가 돼서 사람이 직접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순서를 우리가 그냥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전달하기 쉽게 도식화시킨 것이 순서도다. 그리고 루프라는 게 있는데, 이 순서도를 짜다 보면 이 루프, 어떤 일련의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그것을 우리가 루프라고 하는 그 그림, 어떤 요 단계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 반복되는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루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 순서도는 루프를 잘 짜면 순서도가 간결하게 짜지게 됩니다. 자, 우선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자, A와 B 중에서 둘 중에서 작지 않은 수를 선택하는, 골라내는 그런 순서도를 짜보면 우선 이렇게 짜는 겁니다. 시작. 자, 요거는 항상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타원형으로 이제 만들어주는데,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짜주는데요. 시작을 나타냅니다. 어떤 일련의 과정의 시작과 끝. 그리고, 자, 화살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은, 흐름. 다음에 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A와 B를 입력하라. 하여튼 뭐, 일을 하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네모로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 그냥 숫자 보고 큰 거 선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그 컴퓨터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려면은 어떤 그 공간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컴퓨터라고 하면서 하드디스크도 있고 램도 있고 램이든 하드건 어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방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그 두 녀석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느냐. M 화살표 A 빼기 B.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방에 들어있는 값, B라고 하는 그 저장 공간, 방에 들어있는 값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CPU란 녀석이 연산을 하죠. 뺍니다. 그리고 화살표 M 그러면은요, 요 자리, 요것도 어떤 공간을 설명하는 건데요.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뭐 램이건 하드건 간에 굉장히 이렇게 큰 공간이 있다. 근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자기가 섹터를 구분해서 쓰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포맷이라 그래요. 포맷을 시키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전체 공간이 일단 일정한 크기의 어떤 그 블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하나씩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처럼 여기를 A라는 방으로, B라는 방으로 이름을 주면, 램이라고 하는 이 CPU가 장악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으로 얘를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A에서 B를 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M이라고 하는 이 방에다가 다시 저장을 합니다. 뭐 이런 순서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A 빼기 B 화살표 M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M에 들어있는 값이 과연 0보다 큰가라는 걸 판단을 하죠. 그 yes or no. 예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no 그러면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 판단 기호는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럼 만약에 yes 쪽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A에서 B를 뺐으니까 이 A라는 녀석이 B보다 크거나 크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A가 크니까 이렇게 A를 내가 인쇄한다. 그럼 이제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입력을 2개를 했는데 우리 눈에는 A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럼 A가 큰 수로구나. 그럼 no 그럼 어떻게 할까요? no 그러면 그럼 큰 게 아니라면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같거나 작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통은 판단 기호를 하나 더 쓰죠. 보통은. 그래서 M이 0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yes 아니면 no로 가겠죠. 그렇죠? 여기 겹쳤으니까 이거 지워버릴까요? 아예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yes or no 이렇게 판단 기호를 이렇게 갑니다. 이쪽은 no.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인쇄를 B를 합니다. B. 사실 이 no로 가게 되면 둘이 뭐 하던 뜻이에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그럼 A나 B가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때는 뭐 A를 하던 B를 하던 큰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제 뭐 A 또는 B를 여러분이 뭐 B를 해도 상관없겠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도를 짜주면 이 흐름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순서도라고 하는 것을 짜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인쇄가 됐으면 다 끝났으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종료 끝 이렇게 하면 되죠. 끝. 그리고 요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그 기호로 바꿔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크거나 같다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형태로 순서도를 짜는데 좀 예제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 이런 것도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순서도는 기본적으로 수열의 항을 구하거나 합을 구하는 그런 순서도를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예제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 첫째 항부터 20항까지를 쭉 구하는 그런 순서도를 만들어 봐라. 3, 6, 12, 24니까 이건 등비 수열이에요. 초항이 3, 2, 5,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3, 6, 12, 24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등비수열의 순서도를 한번 짜봅시다. 이것은 두 가지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몇 번째 항이 얼마이다. 몇 번째 항이 얼마이다 라는 걸 우리가 결정을 지어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이 첫째 항부터 20항까지를 구하는 순서도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쵸? 이 규칙이 뭡니까? 이 점점점 찍은 규칙이 계속해서 곱하기 2를 이렇게 해 나가면 내가 원하는 항이 다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시작한 다음에 처음에 n이라고 하는 방에다가는 1을 집어넣고요. a라는 방에다가는 3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카운팅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항의 번호가 1항이냐 2항이냐 3항이냐를 카운팅 해야 되고 그게 얼마다라는 걸 카운팅 해야 돼. 그 두 가지를 카운팅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A1, A2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편한데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처리해버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컴퓨터는 멍청해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고지고대로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이라는 방과 A라는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N이란 녀석은 항의 번호니까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N 화살표 2 하면 A 이거 B 그럴까요? B 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요거 A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컴퓨터 하드 이렇게 저장 공간에 N이라는 방에 지금 1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N인데 여기에 값이 1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라는 방에 3이 처음 저장이 딱 되어 있는데 이러면 요 과정이 뭐가 되는 건지 좀 헷갈리죠. 그죠? 그럼 여기다 M이라고 할까요? M. 그 다음에 이제 M이라는 방에다가 너는 이번엔 2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방에다가는 A에 있던 거에 곱하기 2배를 했으니까 이게 6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진행을 또 해야죠. L이라는 방에다가 여기다 L입니다. 제가 3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을 계속 해놔야죠. 너 세 번째 거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거 3, 두 번째 거 6, 그죠? 세 번째 거 그 다음에는 얼마죠? 12 이런 식으로 이쪽은 항의 번호를 계속 카운팅해야 되고 이쪽은 수열의 값을 계속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항의 번호를 1항, 2항, 3항 이렇게 카운팅을 해 나갑니다. 얘는 3, 6, 그 다음에는 곱하기 2배를 또 하겠죠. 그럼 이제 이 C라는 방에 들어있는 것은 B라는 방에 있는 거에 2배. 그죠? 기존에 그 전 단계에 있던 방에 2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야 그 컴퓨터 용량이 상당히 커가지고 괜찮지만 옛날에는 하드디스크가 300메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 때는. 그때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없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점 메모리를 잡아먹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꽉 차죠.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합니까? 나 일 못해. 이제 파업 선언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 꺼져버려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 너무 좀 요것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요것은 좀 뭐랄까요? 많은 일을 못하고 간단한 몇 개밖에 못하겠죠. 그죠? 그런 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썼다 지웠다 하면 되지 않냐? 아이디어가.
아, 계속 이거 필요도 없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이걸 쓰고 있어야 되느냐. 나 어디 20항을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쓰고 지우고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게 과정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요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보통 하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램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드와는 좀 달리 얘는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있던 걸 가져와. 너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 너는 1을 추가. 다시 그럼 기존에 1이 들어있던 요 공간에다가 요거보다 1 큰 수를 저장해. 그럼 얘가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싹 지우고 2 그러는 겁니다. 너 2 이제. 그럼 너도 이제 자 2배해서 도로 넣어. 그럼 3에다 곱하기 2를 한 값을 도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이제 여기가 필요 없죠. 공간이. 얘가 유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카운팅 된 거죠. 자, 한 번 더 가져와. 플러스 1에. 그럼 여기 2에다가 이제 플러스 1을 하니까 요 과정을 진행시키니까 이제 플러스 3이 돼버립니다. 3 되죠. 그럼 이 6 들어있는 거 가져와. 6에다가 곱하기 또 2를 하니까 12가 되죠. 들어가. 이렇게 여기서는 계속 연산만 하는 거예요. 썼다 쳐 연산을 하고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여기다가 계속 썼다 지웠다를 반복합니다. 자, 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요렇게 처리를 해줘요. 자, 시작한 다음에 n 화살표 1 이거 똑같습니다. a 화살표 3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램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n에 있던 값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n에 있던 방에 들어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해서 화살표 n 이렇게 써줘요. 그럼 요 뜻이 뭐냐 이거죠. 요 뜻은 n 플러스 1 화살표 n이 요 뜻이 뭐냐면 n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옵니다. 1을 더해가지고 바로 그 공간에 다시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방에 들어있는 값은 가져와서 어떤 작업을 합니까? 2배씩 진행을 시키죠. 곱하기 2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n이 얼마가 될 때까지 계속 이걸 돌려줘야 되느냐 하면 n이 20이 될 때까지 계속 가줘야죠. 그죠? 그럼 이제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어차피 이 작업은 20회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n 화살표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1이었다가 2가 됐다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a 화살표 a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이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19번을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서 한 번 반복하면 이때는 2번 장이 만들어지죠. 2번 반복하면 3번 장이 만들어지죠. 19번 반복하면 초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20번 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 19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보다는 좀 나아요. 얘보다는 얘가 나아요. 그래서 공간을 요만큼밖에 안 잡아먹어요. 그 대신에 얘가 좀 바쁘죠. 옛날 컴퓨터는 얘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걸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거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순서를 짜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도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 번 쫙 늘어져가지고 길다란 순서도가 만들어지겠죠? 그거 다 똑같이 생겼어요. 뭐 이런 불합리한 짓을 하느냐. 이걸 좀 줄이자. 이걸 줄이는 게 이렇게 짜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개념이 이해되셨으면 제가 지우고 자, 이 19번 반복하는 건 나 이거 하기 싫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루프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내려오죠. 내려오면 초기화 단계,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해야죠.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3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n 화살표 n 플러스 2라는 요 작업 해줘야 되고요. a 화살표 a 플러스 곱하기 2라고 하는 요 작업을 제가 합니다. 문제는 이 작업을 19번 반복해야 되는데 그 19번 반복하는 걸 지면상에 19번 똑같이 쭉 써가지고 한다.
이건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과정을 n이 20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안 됐으면 돌아서 이 과정을 반복해줘요. 이렇게. 이게 뭐냐 이거죠. 판단 기호에 의해서 다시 거꾸로 백 시키는 겁니다. 백. 이걸 우리가 흔히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 근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n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과 a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들어있는 값이 처음에 1과 3이었죠. 자, 루프를 거칩니다. 자, n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방에 1을 더해서 다시 그 자리에 저장하니까 얘가 2로 바뀌죠. 자, 여기는 곱하기 2가 되니까 이제 6이 됐죠. n이 20 됐나요? 아니요. 아니오니까 이렇게 돌아서 다시 1이 옵니다. 그럼 이제 3이 되고 얘가 12가 되고. 자,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n이 20이 될 때까지. 그래서 n이 20이 돼가지고 어떤 값이 여기에 계산이 되고 그리고 나면 얘가 루프를 빠져 나오게 되는 거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해야 될 것은 뭘 인쇄합니까? 그러면 A를 인쇄하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거냐면 20번째 항이 얼마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값이 인쇄가 돼가지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루프가 이렇게 뱅글 돌다가 이 판단기에서 언젠가는 빠져나오는데 언제 이 방향으로 가느냐. n이 20이 되면 나가라. 이렇게 정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루프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째 항을 구하는 순서도를 짜라. 얘를 문제를 이렇게 내게 되면 이렇게 순서를 짜야죠. 이렇게 짜는 거는 공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잘못된 순서도고요. 마찬가지. 이거는 똑같은 걸 여러 번 쓰니까 비효율적인 그런 순서도가 되는 것이고 루프. 얘를 갖다 우리가 루프, L-O-O-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루프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루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순서도는 이렇게 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연습을 좀 해볼까요? 저 뒤쪽에 이제 합을 구하는 순서도도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제가 일단 순서도를 짜는 큰 두 가지 포맷에 대한 그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를 짤 때는 어떻게 짤 것인가. 근데 일반항을 구하려면요, 이거는 일단 규칙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등차의 규칙이 있는 건지 등비의 규칙이 있는 건지 등등등을 여러분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 규칙을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면 보통 점화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이면 일정하게 2식을 더해 나간다. 3식을 더해 나간다. 등비 수열이면 얼마를 곱해 나간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규칙을 우리가 점화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 점화식을 이용해 가지고 루프를 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3, 5, 7, 점점점 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 수열이면 등차 수열이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데 이걸 우리가 점화식으로 설명을 하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순서도를 짜다 보면 이런 모양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변화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순서도에서는 루프 안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제가 그럼 백항을 구하는 순서도를 짜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것의 백항을 구하는 순서도를 짜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한 다음에 초기화 단계는요, 이렇게 n하고 a를 같이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먼저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럴 때는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해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카운팅한다 그랬죠. 수열 같은 경우는 항의 번호와 그 항의 값이 얼마냐 이 두 가지를 카운팅을 하게 되는데 분리를 제가 시킬게요. 자, n 화살표 n 플러스 1. 자, 이 의미가 뭐라 그랬죠? n이라고 하는 방에 있던 값을 끌고 나와서 1을 더해서 다시 그 자리에 저장을 한다. 그럼 a에 있던 값은 어떻게 합니까? a에 있던 값 끌고 나와서 2를 더해서 그 자리에 저장을 한다. 이런 과정이 진행이 돼야죠. 근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이게 요 점화식하고 이게 닮은 꼴이 됩니다.
그죠? 화살표하고 는하고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A라는 것이 이 첨자가 빠지니까, 그죠? A라는 방에 있는 값에 2를 더해서 다시 그 자리에 저장을 한다. n번째 것에 2를 더해 다음 것이 된다. 이렇게. 요 구조가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n 다음에 n 플러스 1. 자, 요거 n에 있던 방 끌고 와서 하나 더해서 n에 다시 저장한다. 그러니까 요것이 요 점화식의 모양하고 닮은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빙글빙글 돌려줘야죠. 100항 구하는 거니까 보통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합니다. n이 100이 됐니?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됐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안 됐으면 돌면 되는 거죠. 어디로 그러면? 요 중간 과정, 여기.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뱅글뱅글 돌면서 항의 번호가 1씩 추가되고 수열의 값은 2씩 늘다가 100번째 항이 되면 튀어나가겠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 100번째 항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면 이렇게 인쇄를 딱 해주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물론 요거 다 써야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거 귀찮으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요게 일단 100항을 구하는 순서도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이 점화식을 찾아요. 요거 쉬운 거니까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점화식이 여기 루프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요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 말고요. 굉장히 어려운 수열도 점화식만 가르쳐주면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띄웁시다. 네. 예를 들어서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이다.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 중에 점화식 번호를 보면 4번이었습니다. 빼기 알파 해가지고 등비로 유도했던 그런 형태 점화식인데요. 일반항 구하려면 좀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죠. 근데 자, 이것의 100항을 구하는 순서도를 짜라. 그럼 어떻게 짤 겁니까? 이 형태로 변해 나가는 수열에 이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100항을 구하라. 그런 순서도를 짜라. 근데 점화식이 주어지면 다 주어진 거예요. 얘가 다 주어진 겁니다. 똑같아요. 자,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똑같이 써주시고 초항 항의 번호가 1부터 출발하고 그 항이 현재 1이죠. 그죠? 두 가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초기화 단계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은 n 화살표 n 플러스 1. 뭐 한 90% 이상의 수열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항의 번호는 1씩 증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요 변화의 규칙은 얘를 그대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방에다가 2배를 해가지고 1을 더하는 걸 우리가 새롭게 A에 저장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n이 100이 되었나를 내가 물어본다. 판단을 해서 판단이 아직 안 됐어. 그러면 돌아갑니다. 빼. 예. 다 됐어.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게 누구야가 궁금할 때 인쇄를 이렇게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순서도 짜는 게 되게 쉽네요. 예. 뭐만 짜면 돼요? 이 루프만 짜면 돼요. 루프. 여기 루프 여기. 근데 이게 점화식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는 규칙성을 파악해가지고 점화식을 알아내면 끝나는 건데 뭐 규칙성이고 뭐건 간에 점화식을 미리 줘버리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는 이렇고 그럼 이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합을 구하는 순서도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합을 구하는 순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을 구하는 순서도를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를 제가 다시 한번 그린 건데 여기에 비어 있죠, 그죠? 여기 또 하나 비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카운팅이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줘야 돼요. 몇 번째 항은 얼마고 그때까지 합은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저장해야 되는 게 종류가 세 종류가 되는 거예요. 뭘 저장해야 되느냐? n 항의 번호, 그 다음에 a 그때 그 항이 얼마이냐? 그럼 s 누적된 값은 얼마인가라는 걸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 방이 세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1입니다. 1. 그 다음에 이 S라고 하는 것도 초기화 단계는 거쳐줘야죠. 그럼 1항까지 합은 얼마냐면 항상 A1과 S1은 같으니까 얘도 1로 처리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S라는 방에 1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이 과정을 딱 거치면서 2로 바뀌죠. 자, 여기서 이렇게 거쳐갑니다. N이 2가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값에다가 2를 더해 다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S라는 값은 2항까지의 합이니까 얘는 기존에 있던 1에다가 3을 더해서 1,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금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된 거냐 하면 현재 여기 있는 요 값에다가 계산된 A를 더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저장을 한 거죠. 즉 S라는 방에 있던 값에 계산된 A를 더해가지고 다시 S에 저장한다.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느냐 하면 S에 있던 값에다가 계산된 A를 가져와서 더해준다. 그리고 다시 S에 저장을 한다. 최초의 S는 얼마가 들어있었니? 얘랑 같은 값인 1이 들어있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N이 100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빙 돕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1이 다시 오죠?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는 순간에 이제 N이 2에서 3으로 바뀌고 A는 기존에 있던 값에서 2가 더해지니까 5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S라는 게 얘인데 지금 현재 들어있는 값이 1 플러스 3인데 1 플러스 3이라는 값에다가 계산된 A를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써줍니다. 그럼 그게 1, 3에다가 5를 추가한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라? 100까지 진행을 시켜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나는 보고 싶은 게 만약에 100항이 보고 싶으면 A를 인수하라 그러면 되고요. 100번째 항까지 합이 궁금하면 S를 인수하라고 시키면 되는 겁니다. 뭐 A, S 다 하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합을 구하는 순서도인데 그러면 합을 구하는 순서도는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에 두 줄을 추가하시면 돼요. 초기화 단계와 그 다음에 S 화살표 S 플러스 A.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런 거 본 적 있죠. 우리 SN에서 SN 빼기 1 빼면 요거 A, N 되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럼 이 과정은 사실은 SN이라는 것은 SN 빼기 1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AN을 추가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모양이 S 화살표 S 플러스 A. 항의 번호를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항의 번호는 따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본다면 요 모양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합을 구하는 이런 순서도에서 들어가는 요 처리 과정은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수열에 대해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니까 요건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바꾸는 게 뭐냐면 나는 A 필요 없어. S만 알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나 A 필요 없는 걸 뭐하러 지금 구하고 있냐. 나는 그냥 S만 할 거야. 가능합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맷인데요. 이 기본적인 포맷에서 이제 변화를 주죠. 맨날 요거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좀 변형된, 바뀌어 있는. 그래서 이 계산 처리 과정이 1항까지야. N이 2항, 2항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같은 줄에 뭐 거기까지의 합과 항이 배열되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내는 사람이 얘를 비틀어요. 비틀면 이게 한 칸씩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가장 기초적인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의 기본 포맷하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하는 순서도의 포맷을 제가 짜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변화를 주겠습니다.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부터 제가 한 번씩 틀어볼 테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자세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우리 공부했던 1357 홀수 그 다음에 이거의 백항을 구하는 순서도가 얘였죠. 제가 이걸 비틀 겁니다. 어디를 비트느냐 하면 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요 n 화살표 n 플러스 1을 제가 이렇게 땡겨도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N 화살표 1, A 화살표 1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옆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럼 순서가 달라져요. 처리 순서가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이었죠. 근데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얘가 먼저가 되고 판단하고 얘가 나중으로 가죠.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얘를 내버려 두면은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잘 보세요. 이제 n과 a의 방에 들어있는 값의 변화를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맨 처음에 1, 1이었죠. 그러다가 1이 넘어가면 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얘가 바뀝니다. 얘가 이제 3이 되죠. 그 다음 판단을 하죠. 돌면서 얘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판단 기호가 들어갑니다. 판단 기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n이 그 다음에 바뀌어요. 그럼 지금 보면 n이 지금 1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얘는 사실상 2항이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엇갈려가지고. 그 다음 판단 기호 돌아서 자, 두 번째 돕니다. 돌면서 얘가 이제 뭐로 바뀌느냐면 얘가 2로 바뀌죠. 그 다음에 돌면서 얘가 5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판단 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n은 2까지 갔는데 a는 3항까지 한 칸 밀려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몇 항을 구하게 되는 거냐 이거죠. n이 100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100항이 아니라 101항을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어줘야 돼요? 이걸 옆으로 빼는 순간에 뭐가 바뀌어야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데 뭐가 가능하냐면 첫 번째 방법은 요 100을 99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99에서 끝이 나버리겠죠? 쭉 가다가 99에서 끝이 나지만 사실상 이 100항이 계산된 상태에서 루프가 끝나기 때문에 n은 99지만은 나는 100항을 구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초항 자체를 하나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항을 얘는 1이지만 요 앞에 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음수 1이겠죠. 음수 1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2씩 더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아예 음수 1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하고 싶다면 요걸 100으로 그냥 나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바꿔줘야 돼요. 얘를 바꿔주는데 요걸 음수 1로 바꿔버리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에 쓸까요? 자, 아니면 요걸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내가 나는 그냥 무조건 이거 100으로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를 뭐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짜주면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자, NA의 최초의 1 마이너스 1. 근데 사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실제 저 수열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 2를 더합니다. 이제 뭐가 돼요? 인제 비로소 1이 됐죠. 그러니까 인제는 어떻게 돼요? 항의 번호하고 수열의 항이 맞춰졌죠. 이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100까지 가서 계산이 돼도 100항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 얘를 갖다가 바꾸기 싫으면 얘를 바꾼다. 얘를 내가 그냥 초항으로 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칸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얼마로 처리한다? 99로 처리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두 가지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두 가지의 값이 가능한데 예. 요 첫 번째 요런 변화 상태는 n에다가 얼마? 99를 걸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자리에다가는 역시 그냥 1 요렇게 잡았을 때 예. 요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나는 n은 무조건 100으로 하고 싶어. 그럴 때는 A 화살표 마이너스. 초항을 조절을 해주면 이런 변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이제?
100항을 구하는 순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바꾸든지 여기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꿔줘야만 일반항이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옆으로 당겨주게 되면 뭔가 바뀌죠? 그 바뀌는 걸 내가 무슨 뭐 순서로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흐름으로 얘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어디서 잘라줘야만 얘가 100항이 계산되느냐. 내가 원하는 항이 거기서 계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자랄 것인가 지나갔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합을 구하는 순서도에서도 이렇게 당기는 작업, 이걸 옆으로 밀어내면서 이런 변화를 주는 작업이 가능한데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합을 구하는 순서도에서 1항 100항까지 합을 구하는 순서도가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요거라 그랬죠. 그죠?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에 요렇게가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옆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변화를 줘야 100항까지 합이 계산이 되는지 우선 시작, 요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N 화살표 1, A 화살표 1, S 화살표 1. 뭐 여기까지 일단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옆으로 빠지니까 이제 순서가 틀어질 텐데 A 화살표 A 더하기 2. 자, 그리고 S 화살표 S 플러스 A. 자, 그리고 판단 기호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n이 100이 됐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안 됐으면 돌아. 도는 과정에 보면 얘가 있어요. n 화살표 n 플러스 1. 자, 이걸 옆으로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이쪽으로 내려가서 yes. 뭐 A 또는 S를 인수하라. 뭐 이건 별 문제는 아니고요. 변화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변화 상태가 여기가 N, A, S. 이 값의 변화가 처음에 111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A가 먼저 또 바뀌죠. 그러니까 얘를 뽑아내오는 순간에 순서가 바뀌니까 차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부터 바뀌어요. 얘가 3이 되고 그 3을 갖다 더하니까 1 더하기 3이 되고 여기서 판단 기호를 걸어버리죠. 그럼 N이 100이니까 자, 나는 사실 현재 N은 1이지만은 2항까지 합이 지금 계산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얘도 얼마로 바꿔준다? 첫 번째 방법은 요 N 자리를 얼마로? 99로 처리를 해주면 얘가 그 N이 99지만은 100항까지 순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 가능한 겁니다. 얘를 뭐로 바꿔라? 얘를 땡기는 순간에 얘를 99로 바꿔라. 그게 하나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무조건 100으로 할 거야. 아닙니다. 나 무조건 100으로 할래. 그럼 골치 아프죠 이제. 어디를 손을 대야 될까요? 얘를 나 무조건 저기 100항 구하는 거니까 여기 100으로 끝나는 그런 모양이 마음에 들어. 나 이거 그냥 할 거야. 그럼 아까처럼 얘를 바꿔야죠. 얘를. 처음 출발점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거 두 개를 다 바꿔줘야죠. 그죠? 두 개를 다 바꿔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순서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딱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2를 더하니까 그 비로소 여기서 얼마가 돼요? 여기서 요게 초항 1이 계산이 되겠죠. 2를 더하니까 1.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참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요거는 초기화 단계를 블랭크 비워놔야 됩니다. 아예 없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0. 얘는 처음 출발점을 마이너스로 잡아주시고 여기를 거치면서 1항이 계산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여기는 아예 어떻게 해요? 아예 비워놓으세요. 그래서 계산된 A를 더해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0 이렇게. 그러면 얘가 1이 계산되고 기존에 있던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1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 n이 1일 때 1항, 1항까지 이렇게 계산됐죠. 그럼 100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밖으로 뽑아주니까 이번 얘를 바꿔야 되네요.
얘를? 그죠? 요걸 바꿔주거나 아니면 얘를 바꿔주거나.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99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100으로 하고 싶다면 요 처리, 맨 앞부분을 처리한 방법이 있는데, 그때 요 A를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은 거꾸로 이제 역추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항, 실제 존재하진 않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 합은 처음에는 그냥 아예 비워놓으시면 1항이 계산되고 나서 그것이 누적이 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을 구하는 순서도까지 일단 한번 제가 기본 포인트도 만들어 봤고요. 또 변형된 걸 만들어 봤고요. 이번엔 뭘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이거 합만 알고 싶어. 일반항은 계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 지금 계산하기 싫다는 거죠. 이걸 빼버리고 S와 N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일반항 처리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순서도는 AN을 직접 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SN, S 화살표, S 플러스 요 A 자리 있죠, 그죠? 일반항 계산되는 요 A라는 요 자리에다가 요걸 N에 관한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시는 이런 방법으로, 물론 이제 항의 번호를 맞춰주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하던 것처럼 1, 3, 5, 7 이 수열의 100칸까지의 합을 구하는 순서도는 이렇죠. 자, 시작. 초기화 단계 요거 고치는 건 똑같습니다. N1, 자, 요거 옆으로 쓰겠습니다. A 화살표 1, 뭐 S 화살표 1. 여기까지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단계. 기본 포맷으로 가죠. N 화살표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 A 화살표 A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S 더하기, 얼마. 여기다가 뭘 써주느냐 하면, 일반항을 찾아요. 일반항. 여기서. 이 구조면은 여러분, 이 일반항 AN이 뭐예요? 그럼 2n-1이죠. 그죠? 항의 번호가 계산이 되면, 그 항의 번호를 가지고 2n 빼기 1 계산하게 되면 그 수열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n이 1일 때 1이었고요. n이 2가 되면 3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2n-1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2n-1. 그러니까 일반항을 아예 n에 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써주시게 되면은 이 자리가 a를 계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어졌으니까 직접적으로 n에서 그냥 바로 일반항을 계산해 버리시면 a가 생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는 순서도를 짤 때 이렇게 짜시면 요거 a 없이 바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루프를 이렇게 짜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쪽이 no, 이쪽이 yes. 자, 이렇게 진행해서 마지막에 s를 인쇄하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 루프입니다. NS, 그 다음에 판단, NS 판단.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를 또 당기면 이제 변화를 좀 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뭘 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시작해가지고요. 자, 초기화 단계는 그대로 거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N 화살표 1, A 화살표 1, S 화살표 1 이렇게. 여기서 자, S 화살표 S 더하기 2N 빼기를 그냥 써놓고 한번 제가 루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자, 그 다음에 N이 100이다. 과연 100이 됐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돌아라. 도는 중간에 요 N 화살표 N 플러스 1이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을 한번 관찰해 보죠. 맨 처음에 참 여기서는 그럼 A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이거 필요 없죠. 그죠? 초기화 단계에서도 A는 삭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NS 두 개만 가지고. N과 S라는 방의 그 값의 변화를 관찰해 보는데요. 최초에 1항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을 딱 집어넣으니까 1이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1 더하기 1이 돼버려요. 1 더하기 1. 이러면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당기는 순간에 이제 뭔가 좀 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현재 n이 1일 때 여기다가 그냥 1을 대입하게 되면 1항이 중복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는 처리 방법이 일단 이게 하나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일반항 2였는데 일반항을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2n 플러스 1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2n 플러스 1. 그래야 n이 1이 들어가도 얘는 두 번째 항 3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반항이 2n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항은 그럼 당연히 2n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n 플러스 1을 갖다 딱 삽입을 하니까 얘가 이제 3이 되긴 됐어요. 끝난 건 아니죠. 왜? 항의 번호는 1인데 2항까지 지금 누적돼서 계산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또 뭐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도 얘를 99로 바꿔줘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n이 쭉 진행이 되면서 99에서 끝이 날 테니까 100항까지 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이렇게 당기는 순간에 두 가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뭐 여기. an 플러스 1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99. 이렇게 해주면 일단 이런 형태로 쭉 계산이 돼가지고 99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여길 100으로 하고 싶으시면 초기화 단계 여기를 0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또 이제 AN으로 놔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순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솔루션이 될 것이고 자, 시작하셔가지고요. 초기화 단계 n에다가 1 요거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n 화살표 1, s 화살표 1. 자, 이게 초기화 단계 거쳐주시고 그 다음에 s 화살표 s 더하기 2n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n은 100. 자, 요것이 돌면서 n 화살표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럼 이제 아까 했던 대로 1인데 1 중복 계산된다라고 했죠. 그죠? 이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초기화 단계에서 이 합을 아예 비워놓습니다. 0으로. 그럼 이제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중복되는 게 생략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짜주게 되면 처음에 n이라고 하는 요 방에 1이 있다가 자 s가 0이었는데 1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비로소 1항이 이제 비로소 계산이 된 거죠. 그럼 n이 1일 때 1항까지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자 초기화 단계를 0, 초항을 0으로 이제 이 합의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한 칸 밀려서 그 수열의 값이 계산이 되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여기가 no, 이쪽이 yes.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여기를 0으로 잡아준다. 달라진 게 있다면 최초에 이 기본 포맷에서 자 여기를 0으로 잡아준다. 그러면 이게 옆으로 빠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니고 이제 나는 이게 초항을 그냥 1로 그냥 가져가고 싶어요. 처음 출발을 1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얘를 바꿔주고 두 가지 방법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듯 이게 옆으로 나가는 순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여기를 바꿀 거냐 아니면 여기를 바꿀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그 순서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되게 되면 이게 빈칸으로 주어지죠. 얘가 빈칸으로. 그 다음 빈칸에 맞는 게 뭐야? 난 지금 100칸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그 빈칸의 흐름에 맞게 여러분이 이걸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죠? 싹 다 가려놓고 뭐 그럼 순서 내가 짜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어떤 힌트를 주고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간다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걸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AN 일반항 처리를 생략하는 합을 구하는 순서도를 짜봤는데요. S 화살표 S 플러스 A 할 때 저 A를 N에 관한 식으로 교체를 한다가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요 N 화살표 N 플러스 1의 위치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를 짜는 기본적인 포맷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몇 번 연습을 또 해봐야 되겠죠. 예, 다음 시간에는 예제 문제하고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